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시 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주역 먼저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요 역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요 여왕이라. 장막 자악하고 중선 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풍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 씨앗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65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저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젊으신 분들은 제 정보는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심에 골드 현금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을 열어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드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고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캔들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버피 지표입니다. 5월 20일, 6월 10일 동안에 횡보하면서 고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 지금 추세 중에 있고요. 그러면 300에서 어디까지? 예, 100까지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 대비 보통 반 정도 가는데요. 이번에는 버블이 끼어갔고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월 19일 역사 고점이고요. 여기가.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국채 금리 3년물 3.84. 금리가 높아요. 좀 내려와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오는 요 시기가 오면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10년물 현재 우리나라 4.33 높고요. 자, 그 이유는 미 국채 금리가 4.71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위험한 위기 신호도 포착할 수 있는 요 지표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국채 3년물 금리 보시면 네, 오늘 매매 동향은 외국인들이 3,800억 정도 지금 팔았고요. 10년물로 2초900억 매도에 나서네요. 그러니까 금리가 안 떨어지죠. 팔면 안 떨어집니다. 네, 원달러 환율 좀 볼까요? 달러 선물. 네, 달러 선물 좀 보시면 네, 오늘은 큰 변동이 없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오늘 좀 많이 샀네요. 예,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쪽으로 좀 배팅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선물 상황을 좀 보시면 잠시만요. 예.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선물은 살짝 외국인들 매도가 나온 상황인데 아마 오늘도 선물 가지고 외국인들이 장난치는 것 같고요. 자, ADR 값입니다. 코스피 115인데 상승 종목수가 조금 있습니다. 네. 전환했느냐? 아직은 아니에요. 잘 보시고. 자, 코스닥 보시면 108까지. 그래서 상승 종목수가 좀 많네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을 관찰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 환율은 1385원, 6716포인트. 자, 환율에 비해서 지금 아직도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여긴데 보통 3,500 정도 와 있어야 그 정상이거든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다음에 빅스입니다. 코스피 위기 지표인데 자, 급등을 했다가 이제 급락을 하죠. 네, 위기가 터졌다. 뭐 그런 표시인데 아직은 잘 못 느끼시겠죠? 자, 요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인데요. 폭락했고 반등을 주고 2차 폭락 중에 있어요. 코스피와 똑같습니다.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론 주가에 주목하시고 오늘 43% 하락 이후에 폭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요 반등 고점을 지금 5거래일째 못 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피보나치 자연수에 의한 수요를 보면 자, 3, 5, 자, 이제 5일 지났죠, 이제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 5, 8, 두 개 더하면 13이죠, 이렇게. 피보나치.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큰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뭔가 큰 변동이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봉에서는 하락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에서는
지금 중립이지만 특히 7월 13일 주간에 이 음봉을 지금 둘, 넷, 자, 6주째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같으면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음봉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극복을 해요. 그런데 한번 하락 추세를 잡으면 이거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팔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평균 56%. 그러면 이번 급은 대략 한 80%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천에서 3천까지 내려가는 여정에 있고, 그 이유는 RSI를 보시면 현재 63이죠. 역사적인 고점에서는 항상 RSI가 고점을 이루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30 근처까지 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동 관점은 불규칙 조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뭐가 변할지 모른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60분봉을 보여드리는데, 자, 6월 19일 고점, 폭락, 반등, 50% 가까이 반등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6,300, 그 다음에 5,000, 여기가 이제 상당히 마의 구간일 겁니다. 올해 끊느냐? 끄는 거는 미국 시장을 보면 돼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크러쉬가 나서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유는요, 돈이 없어요. 수급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오늘 썸네일도 코스피 최강의 지표, 그게 뭘까? 바로 30명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급락이 나온 이유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네,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1차 하락 반등이 나오고 2차 하락 중에 있고요. 조심하시길. 네, 미국 시장 꺾어지면 아주 무식한 일이 일어납니다. 잘 보시고요. 원달러 환율 강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9,800억 샀고, 외국인 3조 2천억 팔고, 자, 기관은 7,100억 정도 샀습니다. 선물은 살짝 매도가 나왔고요. 자, 상해입니다. 상해 0.2% 보합권, 항생도 0.12% 보합권, 미국 시장도 거의 보합권이다. 자, 그러면 지금 투자 종합을 보시면 기관은 금융투자애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뭐 연기금은 많이 안 샀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잘 판단하시고요. 자, 추이를 보시면 계속 팔죠, 외국인들. 이게 지수가 못 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이 팔면 같이 팔아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코스닥은 조금 샀고요. 차익 거래입니다. 단기 물량은 살짝 들어왔고 장기 물량이 나갔고, 선물, 그다음에 콜, 그다음에 풋,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외국인 동향을 잘 보시고요. 요 수급, 요 수급이 많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올라올 수 없다. 투자 일자를 보시면, 자, 투자 일자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한 달 동안 7월 25일부터 8조 2천억 팔았고요. 개인들은 1조 6천억 샀고, 기관은 9,600억 샀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데?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2026년 1월 보시면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8월 25일까지 수급을 볼게요. 자, 외국인들 167조를 팔았어요. 자, 개인들은 111조 5천억. 그 다음에 기관은 34조 5천억. 요 두 개 합치면 요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물량을 1월 달부터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코스피가 가기 위해서는 이 수급,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요. 최소 167억 중에서 한 80조 정도는 28, 26, 한 반 이상은 들어와야 돼. 그래야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정확한 수급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전망이나 그다음에 모든 코스피 분석을 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수급. 특히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막 사느냐 뭐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갈 일이 거의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융자 잔고가 계속 늘어요. 지금 32조 4천억인데 개인들이 계속해서 비투하는 겁니다. 대단히 안 좋은 신호예요. 이거 지금 현재 계속 비투하면서 27조까지 갔다가 그죠? 27조까지 갔다가 지금 32조 4천억인데 이게 이 반등이 다른 게 아니라 개인들의 빚내서 투자하는 그거 이 이자도 되게 높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한 번이라도 더 밑으로 쫙 빠지면 이것도 밤대 매매 나옵니다. 완전 작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SK 하이닉스 보합권에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74만 주 팔았네요. 자, 못 가죠? 계속해서 횡보합니다. 예, 물론 하락하고 횡보하다가 올라갈 소지는 있겠지만 올라가려면 뭐가 중요해요? 최강의 지표가 뭐예요? 예, 거래량입니다. 수급과 거래량. 아, 이게 확인이 되면 지금 오늘 보니까 적어야 많아요. 아, 되게 적네요. 그럼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자동차가 잘 달리려면 예, 예, 연료통에 빵빵하게 채워져 있어야죠. 그게 멀리도 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예, 그 휘발유가 없어요, 휘발유가. 아,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요거 하는데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사면서 거래량이 우뚝 섰다. 그러면 뭔가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희망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희망 고문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자, 삼성전자입니다. 보합권에 있네요. 오늘 외국인들 410만 주 팔았습니다. 자, 못 가죠? 네, 여기 8월 18일 날 고점을 못 넘고 있잖아요. 5거래일 동안에. 코스피랑 똑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고 뭔가 불을 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 외국인들이 상승할 때도 엄청 많이 팔았어요. 보시면 살벌하게 팔았죠. 그다음에 지표들 뭐 신호 나오는 것도 없고 잘 보셔야 되고 자 코스피도 비슷한 상황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처럼 이런 커다란 거래량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한 번 하락하고 났더니 코스피가 힘을 못 써요. 헬렐레 울렐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급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동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않으면 간단해요. 그냥 보면 돼요. 이렇게 파네, 사네, 지표는 아직이네, 거래량 없네, 골로 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분석을 안 해주고 그냥 막 떠드는 것들은 다 무슨 사운드? 도구 사운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 없다 아직은 없어요. 근데 외국인이 돌아섰어. 많이 사.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도 많이 터져.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건데 지금은 희망이 한 개도 없네요.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 예로 들어보면 코스닥이 그래요. 폭락. 자, 반등, 2차 폭락. 자, 센 반등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딱 찍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박살 내는 거 보세요. 살벌하죠? 마지막 파이널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자, 그다음에 콜 옵션 오늘 저점을 갱신했고요.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풋 같은 경우도 바닥권 잡고 있고 지금 요렇게 있는 상황이 있죠. 자, 그다음에 자, 이거 인버스인데요. 네, 오늘 보합에서 머물고 있고 자, 그래서 대략 예상은 한 3천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보면 3천선도 있고 4천선까지도 있습니다. 4천선까지. 네, 이제 막 출발한 상황이죠. 주봉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200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폭락을 했고 46% 반등이 나왔고 자 2차 폭락 준비 중인데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요 반등은 페이크 모션. 그래서 이 페이크에 속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코스피 200에서 이런 거 들어오면 여기 지금 몇 월 달이냐면 5월 달 경에 이런 거래량 거래량과 함께 지표들이 돌아서는 그 모습이 나오면 세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요, 안 됩니다. 지금 추세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위로.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각도론 얘기했죠. 그래서 올 연말과 내년 초의 모습이 진짜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늘 선물 상황, 요거 차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9일 고점, 여기 저점,
7월 29일 저점 반등 39% 나오면서 여기 8월 18일 반등 고점 5일에 1 지났는데 못하죠. 여기 못 넘죠. 그죠? 요거 못 넘잖아요. 조금 아쉽지만 좀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상황 살펴보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주봉 같은 경우도 지금 확실하게 추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거 돌리려면요. 네, 여기 6월 중순부터 내려온 7월 말까지 이 물량만큼 쏟아 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정확하죠. 고점, 저점 되돌림 38% 하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앞으로 헬게이트가 열릴 것 같은데 진짜 조심조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 차트로 보는 요거 원달러 환율 추세가 형성돼 있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달러 표시로 보는 걸 보면 달러도 지금 현재 확실하게 추세가 형성이 돼 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하락 반등, 네, 그 다음에 여기 지표. 그래서 보통 요게 몇 개월 정도 간다고요? 이제 7월 달이니까 6개월에서, 그러니까 내년 초 1월 아니면 내년 7월까지 한 1년 정도는, 그래서 MACD로 보면 MACD 오실레이트를 보면 이렇게 1년짜리가 있고요. 6개월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추세적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이런 지표 설명을 아무도 안 해주죠. 그래서 저는 합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포지션 분석입니다. 개인 선물 옵션 상승 포지션. 자, 그 다음에 기관입니다. 기관 선물 옵션 하방 포지션.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이번 그 월몰에서는 뭐라 그럴까? 선물 옵션을 갖고 장난친 거 확실해요.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옵션 무슨 포지션? 네, 하방 포지션인데 좀 지저분하네요. 하방 맞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네, 양이 적어요. 121계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얘네들이 현물만 팔았어요. 네, 진짜 무서운 놈들이죠. 자, 개인입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과 거래량 분석을 아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최고의 악당입니다. 32조 8천억이요. 자, 선물 옵션도 상승 포지션. 자, 현물은 매수 상승. 지금 대단히 많은 고전을 하고 있죠.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모습이죠. 아까 1조 116조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기관입니다. 자, 기관은 어떨까요? 기관은 하방 포지션. 네, 선물 옵션이 더 많네요. 3조 6천억. 자, 그다음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은 어, 선물은 거의 없고 이제 현물만 갖고, 현물은 43조예요. 네, 43조. 6월 11일부터 43조를 팔았어요. 요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셀코리아 한 겁니다. 이러면 시장이 진짜 견딜 수가 없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라. 아시겠죠? 이런 판단을 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주의할 게 뭐라고요? 제가 계속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이건 나스닥 선물인데요. 고점 대비 지금 10%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계속 박스권 유지하고 있죠. 아마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중간 선거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주식시장 빠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 11월 초에 있는데 다가올수록 이 하락폭이 커질 거예요. 네, 30%짜리, 40%짜리, 그 다음에 또 몇 프로짜리가 있죠. 50%, 80%. 그러면 아직 미국 시장 빠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지금 40% 넘게 빠졌잖아요. 얘 빠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미리미리 다 우리가 예방주사 다 맞고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요. 제가 변방의 장수인 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로지 뭣밖에 없다? 차트밖에 없다. 차트 등에서 오늘 최강의 지표가 뭐다? 예, 거래량, 수급입니다.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항상 내가 진입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고 내가 팔아야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머릿속으로. 그것도 장기 지표로, 월봉으로.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주식하면 안 돼요. 네? 주식하지 마요. 그런 걸 잘 모르겠으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문제인데 아무튼 조심조심 하시기 바라겠고, 자, 앞으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